춘천시청 소속 컬링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동메달을 목에 걸고 환영 속에 오늘 귀국했습니다.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차에 타고 있던 10대 5명이 숨졌습니다. 공용 유류를 수십 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고 기간제 공무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을 일삼은 양구군청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택시 기본요금이 6년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청 소속 컬링팀이 세계 여자 컬링 선수권 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사상 첫 동메달을 따고 환영 속에 귀국했습니다.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처음으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메달을 딴 컬링 여자 국가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춘천시청 소속입니다. 20살 동갑내기인 김민지와 김수진, 양태희와 김혜리는 지난해 송년고를 졸업하고 춘천시청 컬링팀에 입단했습니다. 이후 아시아 태평양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경기력이 날로 좋아졌고 마침내 대한민국 최초로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값진 동메달을 목에 걸 수 있었습니다. 일본 스킵샷이 나가면서 딱 동메달 따게 됐을 때 애들이랑 그냥 껴안고 그냥 기뻐했던 것 같아요. 춘천시청 컬링팀의 활약으로 춘천이 컬링 도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원도 학교 중 컬링팀이 있는 곳은 춘천이 유일합니다. 강원도 학교 컬링팀은 신남초등학교에서 소양중과 남춘천 여중, 춘천 기계공고로 이어집니다. 학생 선수들의 성장에 따라 춘천이 컬링의 중심지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춘천의 컬링 전용 경기장 건설이 보류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춘천시는 60억 원을 들여 올해 말까지 경기장을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릉에 경기장이 생겼는데 춘천에 또 만들 필요가 없다는 정부 입장으로 사실상 건립이 무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춘천은 예전부터 빙상의 고장으로 불렸습니다. 춘천 컬링이 더 성장하려면 경기장 건설 등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백소호입니다. 오늘 새벽 강릉의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로 떨어져 차에 타고 있던 10대 5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 빠진 SUV 차량을 건져내는 작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반쯤 강릉의 해안도로인 헌화로를 달리던 차량이 난간을 들이받고 5m 아래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차가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해경과 소방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차량에 타고 있던 남자 3명과 여자 2명은 모두 숨졌습니다. 1분 만에 도착해갖고 현장을 보니까는 차가 한 3m 아래로 추락된 상태였습니다. 안전벨트도 풀어져 있는 상태고. 숨진 남자 3명은 만 19살로 올해 동해시의 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동창생이고 만 19살과 18살인 여성 2명은 이들과 친구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만 18살 여성 1명은 언니의 신분증을 소지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은 동해시의 한 카쉐어링 업체에서 새벽 4시부터 빌린 차량을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남성 2명이 면허증을 갖고 있었지만 나이가 어려 편법으로 차를 빌렸습니다. 만 21살 이상 운전면허 취득 후 1년이 넘어야 이용이 가능하지만 아는 사람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신원 확인 없이 차량을 인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음주 여부를 의뢰하는 한편 블랙박스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양구군청 소속 50대 공무원이 기간제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하고 공용 기름을 몰래 사용하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2016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용 기름을 자신의 차에 주유했는데 양구군의 관리도 소홀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성이 폐기물 처리장 건물에서 기름통을 들고 나옵니다. 이어 자신의 차량 주유구를 열고 기름을 넣고는 다시 건물로 들어갑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까지 양구군 폐기물 처리장에 근무했던 양구군청 소속 공무원 57살 박모 씨. 박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공용 기름을 몰래 빼돌려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박 씨는 이곳에 연결돼 있던 호스와 기름통을 사용해 자신의 차에 소각용 경유를 주유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49차례나 기름 절도가 이어졌지만 양구군은 지난달에야 절도 사실을 확인하고 공용 유류 구입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기름이 외부로 반출이 일절 안 되게 이제 다 마감 조치를 해놨고 별도로 이제 유류관리대장 같은 걸 새로 만들어서 더 철저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박 씨는 폐기물 처리장에서 함께 근무한 기간제와 공공근로자 등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모욕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상사들이 욕을 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좀 힘들다 그런 내용으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왔었고 경찰은 박 씨 등 3명을 절도와 모욕, 협박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는 한편 폐기물 처리장 부실관리 책임에 대해 양구군청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확인하는 응급전화기의 불량률이 높아 응급대처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관계기관이 시스템 개선에 무관심하면서 응급안전이란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어르신 응급호출기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응급관리요원인 사회복지사가 출동해 호출기를 점검했더니 이상하게도 바로 119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엄연히 정상 작동하고 있지만 먹통으로 모니터링되고 있는 겁니다. 응급요원들은 센터로 접수되는 신호를 믿지 못하고 하루 2-3번씩 현장에 나가 직접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는 전화기 업체와 지난달까지 모든 불량 사항을 점검했다고 밝혔지만 먹통 전화기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시멘트로 돼 있는 데가 안 켜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 집에 그 와이파이 그런 기계처럼 그런 걸 세우면 서비스 종결이나 이사 등으로 장비를 이전 설치하는 일을 전문가가 아닌 응급요원에 떠넘기는 것도 문제입니다. 작년 말 응급전화기 설치 이후 수리를 요청한 기기만 150대에 달하고 오작동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도 강원도 거점 응급관리센터와 서비스의 장비 상황을 최종 점검하는 사회보장정보원마저 손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답변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장한테 제가 이 연락을 올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홀몸 노인과 중증 장애인의 안전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응급 안전 서비스. 관계기관들의 무관심 속에 제도의 기본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택시 기본 요금이 6년 만에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됩니다. 강원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거리 요금을 현행 152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시간 요금은 40초당 100원에서 33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승객이 택시를 타고 4km를 이동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요금은 현재 4,800원에서 5,600원으로 오릅니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 요금은 시군별 택시 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전국 자동차 노동조합연맹 강원도 지역버스 노동조합은 오늘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감 임금을 보전받지 못하면 4월 8일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버스노조는 지난해 11월부터 업체마다 3차례에서 6차례 개별 교섭을 진행해 주 68시간과 주 52시간제 관련 근로 일수와 시간을 줄이는 것에 노사가 공감했지만
삭감 임금 보전에 대한 타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강원도 버스기사들은 올해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7월에 시행되면 기존 수령하던 급여에서 최대 100만 원이 삭감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이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경찰의 정치권 눈치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강원랜드 골프대회에 참가해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전 위원장을 한적한 일요일에 비공개 소환한 것은 김 전 위원장을 위한 맞춤형 조사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강원지방경찰청장이 밝힌 소신 수사도 지켜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경찰이 권력 앞에 무너지지 않으려면 이번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춘천 동면 지역의 인구가 춘천 면 지역으로는 최초로 인구 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춘천시는 지난 22일 기준 동면 인구가 2만 2명으로 표계동과 석사동, 신사호동에 이어 네 번째로 인구 2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는 동면이 소양강댐과 옥광산 등의 관광자원이 있고 편의시설도 잘 갖춰졌다며 2022년에 신사호동과 동면을 연결하는 소양 8교가 개통되면 인구가 더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강원지방 중소기업 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등과 스마트 공장 보급 확산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스마트 공장은 ICT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 기획과 설계, 제조와 유통, 판매 등의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강원도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85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했습니다. 강원도는 올해 도비 6억 원을 투입해 최대 1,250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고 올해 50개 기업에 스마트 공장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강원도의회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 도의원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 분야는 자료 요구, 조례안 입안과 심사, 예산 결산 심의, 행정 사무감사 등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필수적인 과정뿐 아니라 청탕금지법, 행동강령, 지방분권, SNS 활용법 등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안에 도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모든 교실에 공기청정기가 설치됩니다. 지난해 도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실에는 공기청정기 설치가 완료됐고 올해 상반기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기 3,500대가 추가 설치됩니다. 또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일이 증가하며 체육 수업과 교육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체육관 94곳, 다목적실 130여 곳에서도 공기 정화 장치가 설치됐습니다. 특히 미세먼지 경보 발령 시 학교장이 지역 교육장과 협의해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강화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음주 흡연을 막기 위해서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